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증시는 최근 급등세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죠. 네, 맞습니다.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어요. 코스피는 3,079선, 그러니까 0.9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787선으로 마감하면서 1.29% 내렸거든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순매수하면서 수급이 좀 엇갈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 표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 복잡한 힘겨루기랄까요?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힘겨루기요? 네. 한쪽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 또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시장을 밀어 올리려고 하고요.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또 미국 경기 둔화 신호라던가 국내 금융 불안 같은 그런 그림자가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팽팽한 긴장감, 이걸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핵심적인 흐름을 짚어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단순히 지수 오르내리는 것 너머예요. 지금은 전체 시장 방향보다는 개별적인 기회 요인을 더 신중하게 찾아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좀 밀어주는 요인들, 긍정적인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정부가 11조 6천억 원,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서 민생 안정, 또 내수 진작에 나섰어요. 네, 꽤 큰 규모죠. 전국민 소비 쿠폰 같은 그런 직접적인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고요. 소비 쿠폰도요. 네. 그리고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좀 저평가된 가치를 끌어올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추진 중인데요. 자사주 소각을 정례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내놓으니까 실제로 주가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액션이 중요하죠. 이게 주주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확실한 신호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50%까지 낮추면서 경기 부양에 좀 힘을 보태는 모습이고요. 네, 2.5%까지 내렸죠.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경계해야 할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어제 나온 미국 지표인데요.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많이 밑돌았어요. 13.7%나 급감했거든요. 13.7%요? 와. 네, 이게 7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식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키우는 거죠. 미국 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이게 좀 흥미로운데 한국은행 스스로가 금융 불균형 문제를 경고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아, 금리를 내리면서도요? 네, 그렇죠. 특히 일부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이게 12%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12%면 상당히 높은데요? 네. 그리고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연 30% 수준으로 급등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콕 집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연 30%요? 아파트 가격이? 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딜레마가 보이는 거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 자산 거품이나 부실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엑셀을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도 살짝 밟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장 촉진이랑 금융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그 말씀은 이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지금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그럼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역시 기회일 텐데요. 결국 시장 전체보다는 개별적인 성장 스토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테마를 좀 짚어주시죠. 네, 첫째로는 K방산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요즘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한국 방산 기업들한테는 이게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되고 있거든요. 아, 위기가 기회로 작용하는군요. 그렇죠. 최근에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처럼 새로운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고요. 특히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핵심 부품인 적외선 센서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하게 공급 부족 현상이 있어요. 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면. 네, 그래서 그 수혜가 기대되는 거죠.
둘째는 K-뷰티입니다. K-뷰티요? 과거에는 중국 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미국이나 아시안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전략이 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나 에스트라 같은 브랜드들, 또 ODM 업체인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 이런 곳들의 비중국 시장 성장이 아주 두드러지고요. 다변화 전략에 성공하고 있군요. 네, 셋째는 금융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KB금융처럼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는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업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레저 분야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글로벌 크루즈 기업인 카니발 실적 보셨어요? 아, 네, 역대급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경험에 대한 소비 욕구는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국내에서는 하나투어도 흑자로 돌아선 뒤에 특별 배당까지 실시하면서 회복세가 뚜렷하고요. 그렇군요. 방산, 뷰티, 금융, 여행 레저까지 다양한 테마가 있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유망해 보이는 테마 안에서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있습니다. 아, 항상 주의는 필요하죠. 예를 들어 LIG 넥스원, K방산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 중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정말 빠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기업의 실제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비해서 가격이 좀 너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거군요. 네, 실제로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현재 주가가 그것보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아, 목표가보다 높다고요? 네,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은 투자 결정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이야기, 좋은 테마라도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보는 그런 냉정함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재 한국증시는 정부의 부양의지라는 긍정적인 힘하고 또 국내외 여러 위험 요인이라는 부정적인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그야말로 줄다리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지수 전체의 방향성보다는 말씀해주신 방산, 뷰티, 금융, 여행 같은 이런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진 특정 테마나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살펴보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정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행은 경기라는 차를 앞으로 가게 하려고 금리 인하라는 엑셀을 밟고 있잖아요. 네. 근데 동시에 부동산 과열이나 취약계층 부실 같은 이런 금융 불안정 위험 때문에 브레이크에도 살짝 발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 아슬아슬한 균형이요? 그렇죠. 이 위태로운 균형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균형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면 과연 어떤 사건이나 지표가 그 결정적인 방아쇠,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어떤 요인이 이 균형을 깨뜨릴지 주목해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